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이번 주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뭐하고 보내시는지 모르겠네요. 저는 저번 주쯤인가요? 되게 날이 좋았잖아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길을 걷다가 문득 그 시간이 너무 좋아서 이 순간을 기록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짧게 에세이로 좀 남겨봤습니다. 아, 그래서 이 글을 제가 다 쓰고 읽고 또 그걸 제가 다시 들으니까 그때 순간들이 다시 막 머리에 떠오르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래요. 각자의 우리 마음속에 봄이 있잖아요. 그게 떠오르는 그런 순간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이렇게 짧게 제가 쓴 글 읽어드리고 또 예전에 올렸었다가 지웠던 책 한 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요. 그럼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래요. 안녕. 봄을 걷는다. 길고 긴 겨울이 끝나고 봄이 왔다. 이른 점심을 먹고 산책길에 올랐다. 오후 업무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아직 40분이나 남았으니까 40분이란 시간이 주는 여유가 좋다. 자그맣고 동그란 조그만 막대 사탕을 하나 물고 회사 현관을 나선다. 원래 이 사탕이 우유 맛이 났던가? 오랜만에 먹어보는 막대 사탕의 부드러운 달콤함에 괜히 기분이 좋아진다. 바깥으로 나서니 봄 내음이 코로 빨려 들어온다. 얼굴을 스치는 앞머리가 봄바람에 기분 좋게 살랑인다. 경쾌한 발걸음 때문인 건지 익숙해져서 그런 건지 오전 내내 불편했던 새로 산 구두도 그럭저럭 편안한 느낌이다. 건물을 나와 소방서 모퉁이를 돌아 작게 나있는 길로 들어섰다. 봄보다 먼저 와서 자그마하게 핀 선명한 개나리 덤불이 나를 반긴다. 작게 나있는 왕복 4차선 도로 건너편으로 새 아파트 공사가 한창이다. 사람 키의 2배는 넘어 보이는 커다란 철제 펜스 너머로 시끄러운 공사장 소리가 들려온다. 그곳과는 참으로 대비되는 이쪽 꽃길이 아닐 수 없다. 차도 별로 다니지 않고 사람도 지나다니지 않는 그곳에 노란 봄이 가득 피어있다. 이 따스러움은 어디까지 이어지는 걸까? 고개를 들어 앞을 본다. 저 멀리까지 이어진 노란 봄의 향연을 바라보면서 나도 모르게 핸드폰을 꺼냈다. 이쪽 그리고 저쪽 빠르게 구도를 바꿔가며 셔터를 누르는 내 손이 어떤 때보다 바쁘다. 길에서 혼자 이러고 있는 모습에 괜히 멋쩍음의 웃음이 났다. 길가에 핀 개나리를 한번 바라보고 카메라 안에 있는 개나리를 바라보기를 2번. 이고 어떤 생각 하나가 형태를 갖춘다. 아름다움이라는 건 간직할 수 없는 거구나 하고 말이다. 자주 기억하고 싶은 것, 지켜내고 싶은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든 잡아보려 했다. 버릇처럼 그렇게 하였다. 어쩌면 그런 내 버릇은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계속될 일일지도 모른다. 붙잡고 싶은 것을 바라보면 늘 아쉬움에 몸서리친다. 화사한 폼이 그다지 아름답게 지키지 않은 휴대폰을 바라보면서 나는 생각한다. 한 번도 잡혀준 적 없고 앞으로도 잡혀줄 리 없는 이 폼이 참으로 야속하다고. 못내 아쉽고 또 아쉽다고. 그러나 그 시간은 지금 나와 함께다. 그 속에 나는 서 있다. 한편으로는 이런 궁금증도 든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봄을 붙들고 싶어 했을까? 봄이 오면 설레고 너무나 좋아서 그날이 주는 모든 것을 오롯이 느끼고 싶어 했을까? 어릴 때는 봄이 오든 말든 집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기 바빴다. 가상의 세계에서 그것들이 삶의 전부인 양 모든 에너지를 쏟았다. 현실의 세계가 어떻게 변하든 계절이 어떻게 흐르든 전혀 관심이 없었다. 오직 게임이 주는 특별한 재미와 자극적인 즐거움을 쫓았다. 다소 식상한 이야기지만 나이를 먹고 보니 이렇게 되었다는 이유밖에는 별다른 이유가 떠오르지 않는다. 직장에 들어가고 잠이 오지 않아 낮에 햇살을 맞는 게 좋다길래 산책을 하다 보니 그렇게 오늘 하루를 보내다 보니 어렸을 때보다 조금 더 현실에 더 자주 서게 되었고 거기에도 아름다움이 있었다. 경험은 모르던 것들을 알게 한다. 실제 세상엔 관심이 없었던 나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 어떤 싹을 틔우는지, 언제 꽃을 만개하여 세상의 찬란한 모습으로 드러내는지 그런 것들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 젊은 시절 학교를 오가면서 많은 계절들이 나를 찾아오고 떠났지만 슬프게도 나에게는 그 무엇도 기억에 남아있지 않다. 봄이 담긴 휴대폰 화면 너머로 사람들이 걸어오는 모습이 보인다. 자연스럽게 그냥 무심히 걷고 있었다는 듯 머쓱한 표정으로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다. 입안을 굴리던 사탕은 어느새 다 녹아 플라스틱 막대 끝이 느껴졌지만 조금 남아있는 사탕을 혀로 굴리며 봄이 주는 생동감을 다시금 코로 들이쉬었다. 천천히 걷는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간다. 즐거운 일이 있는지 제잘제잘 떠드는 소리가 정답게 느껴진다. 들이쉬는 숨에 행복이 차오른다.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 다른 이유는 없다. 그냥 웃게 된다. 행복이란 건 어쩌면 어느 따사로운 날 맞는 햇살과 막대 사탕 그리고 목적 없는 걸음이 아닐까? 그곳에서는 행복이 뿌려지고 나는 한여름날 비를 맞듯 그저 온몸으로 맞을 뿐이다. 걷다 보니 어느새 바람에 나직이 흔들리는 이름 모를 나무 밑에 섰다. 사각사각 소리를 내며 천천히 흔들리는 초록의 나뭇잎이 햇살을 가리고 작게 유동치는 빛이 눈동자를 간지럽힌다. 손을 뻗어 햇살을 만져본다. 혼자 있는 이 순간에만 할 수 있는 일이라 눈을 찡긋 감아보기도 한다. 흔들리는 나뭇잎 사이로 어렴풋이 보이는 저 하늘이 춥지도 덥지도 않은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은은하게 날리는 부드러운 바람이, 이 모든 것들이 적당해서 마치 나를 둘러싼 이 순간이 지금 나를 위해 준비된 게 아닐까 하는 착각에 빠져들 정도다. 행복이 무엇일까? 그래, 아마도 이게 행복일 것이다. 점심시간에 누리는 여유로운 산책. 어떤 이들은 이런 순간을 소소한 행복이라고들 한다. 하지만 나에겐 아니다. 이 순간은 결코 소소하지 않다. 온 마음으로 누려야 하는 날이다. 그런 순간이다. 손을 꼽으며 기다렸던 봄이니까. 책가방을 메고 땅만 보고 그렇게 학교와 집으로 가던 나에게 봄은 많은 계절 중 하나였겠지만 지금의 나에겐 그렇지 않다. 두 팔 벌려 고집스레 품에 안고 싶은, 놓고 싶지 않은 파스텔톤 색연필로 예쁘게 그려 남기고 싶은 그런 찬란한 기억이다. 눈부시게 아름다운 봄도 언젠가 아스라이 떠나겠지만 이 안에 머무는 이 순간만큼이라도 잡은 손을 꼭 쥐어야겠다. 사랑은 사람을 살아가게 한다. 초등학교 2학년 무렵 사정이 있어서 할머니 댁에 맡겨진 적이 있다. 어머니가 오시는 주말 아침이면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숨을 헐떡이며 버스 정류장 앞으로 달려갔다. 어머니가 못 오시는 날에도 나는 정류장 근처를 서성이며 한참 동안이나 사람들을 구경했다. 세월이 많이 흘렀지만 어머니가 버스에서 내리며 건네주던 그 따스한 손길과 온화한 미소는 나에게는 쉽게 잊혀지지 않는다. 바다처럼 넓은 품에 안기고 나서야 비로소 멈추었던 어머니를 향한 나의 기다림도.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내가 달려갈 수 있다는 것, 이러한 사실들 덕분에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게 아닐까? 그렇다. 사랑은 때로 아주 강력한 삶의 동력이 된다. 이 사랑에서 돋아난 힘으로 우린 세월을 살아간다. 사랑 덕분에 힘겨운 순간에도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사랑은 나를 살아가게 한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이, 그리고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음으로 해서 힘겨운 순간에도 진짜 속절없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다. 이 말에 100번 공감합니다. 네. 사랑하는 사람이, 그리고 나를 사랑함으로써 내가 나를 붙잡아주기도 하고 다른 사람이 날 붙잡아주기도 해요. 정말 힘들 때, 엄청나게 힘들 때 가끔 내가 애틋해진 경험이 있어요. 저는 있어요. 제 스스로가 굉장히 애틋한 거예요. 애틋하다는 느낌이 뭐냐면 네가 정말 잘해보려고 했구나. 근데 잘 안 됐구나. 에이그, 괜찮아. 괜찮아. 내가 나를 위로하는 거예요. 분명히 뭐 엄청 잘 안 되고 나쁜 일이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다고. 너는 최선을 다했다고. 내가 나를
그렇게 응원하는 거예요. 그건 절대 바보 같은 짓이 아닙니다. 노부부의 걸음새. 언젠가 버스를 타고 신촌거리를 지나고 있었다. 느릿느릿 걸어가는 노부부가 눈에 들어왔다. 젊은이들보다 확연히 느린 속도로 걷고 있었는데 두 분이 한 발 한 발 내딛는 걸음새가 꽤 묘하게 보였다. 난 유심히 지켜봤다. 키가 큰 할아버지는 키가 작은 할머니가 두 걸음 정도 내딛는 모습을 확인한 뒤에 그 뒤에 천천히 한 걸음을 옮겼다. 다리를 저는 할머니를 위해 미묘한 타이밍으로 보조를 맞추는 듯했다. 그런 노부부의 모습에 한쪽 가슴이 아릿해졌다. 벼랑간 난 이런 생각에 휩싸였다. 상대보다 앞서 걸으며 손목을 끌어당기는 사랑도 분명히 가치가 있지만 한 발 한 발 보조를 맞춰가며 뒤에서 따라가는 사랑이야말로 애틋하기 그지없다고, 아름답다고. 그래, 어떤 사랑은 한 발짝 뒤에서 상대를 염려한다. 사랑은 종종 뒤에서 걷는다. 저는 이걸 읽고 짧게 메모를 해놨어요. 시간은 흐르고 젊음도 흐른다. 그죠? 언제까지나 그렇게 젊은 채로 있을 수 없죠. 네. 내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 한 발짝 뒤에서 지켜보는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리라는 보장은 없어요.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되겠다고, 좀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조금은 배려심이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매 순간 매일매일, 그리고 가끔이라도 정말 떠올릴 수 있는 그런 여유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는 이상 그런 사람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네. 우리는 흐르는 시간에 젊음에 정말 뭔가를 채워 넣어야 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채워놓지 않는다면 누군가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를 위해서도 결국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호기심. 사람은 누구나 가슴속에 낙원을 품고 산다. 우리는 그걸 꿈이라고 부른다. 낙원에 도달하려면 일단 떠나야 한다. 어떻게? 호기심이라는 배에 올라 스스로 물음을 던지고 자신만의 길을 찾아 떠난다. 돌이켜보면 내 내면에 스멀스멀 피어올랐던 질문처럼 절박하고 명확한 것도 없었던 것 같다. 그리고 그걸 따라가는 과정에서 널찍한 길은 아니지만 나만의 샛길을 발견하곤 했다. 그렇다. 호기심이 싹 들 때 원래 그래 라는 말로 억누르지 말자. 삶의 진보는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되는 것이니까. 삶의 진보는 되게 사소한 질문에서 비롯된다. 그쵸? 궁금한 게 없고 뭐 알고자 하는 의욕이 없다면 그건 더 이상 성장하지 않겠다라는 말과 같아요. 내가 궁금한 게 하나도 없고
세상에 모르는 거 투성인데도 불구하고요. 그죠? 그리고 달리 말해서 보면 궁금한 게 없다는 건 내가 지금 조금 지쳤다. 내 마음이 뭔가에 의해서 일이나 사람이나 뭔가에 의해 지금 좀 아픈 상태다라는 것의 방증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은 내가 너무 빨리 달려온 건 아닌가. 한 번쯤 내 안으로 다시 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 것도 방법이 아닐까. 네. 궁금한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살면서. 호기심이 없다는 건 재미가 없다는 거니까. 왜 재미가 없을지, 뭐 때문에 그런지, 내가 날 너무 힘들게 한 건 아닌지 생각해 보세요. 저도요. 그럴 겁니다. 저도 그러고 있어요. 힘들 때. 지금은 좀 좋아졌다 할까요? 네. 기다림. 기다림은 무엇인가? 어쩌면 기다림은 희망의 다른 이름이 아닐까?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속에 어떤 바람과 기대를 품은 채 덤덤하게 혹은 바지런히 무언가를 준비하는 일이다. 누군가의 연락을 기다릴 때나 만남과 결과를 기다리는 순간에도 우린 가슴 설레는 상상에 빠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어쩌면 구체적인 대상이나 특정한 상대를 내가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른다. 기다림이란 건 그런 것이다. 몸은 가만히 있더라도 마음만큼은 미래를 향해 뜀박질하는 일. 그렇게 희망이란 재료를 통해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그런 과정. 그것이 기다림이다. 그리고 때론 그 공백을 채워야만 오는 게 있다. 반드시 기다려야만 만날 수 있는 것들이 있다. 그래요, 기다림. 저자도 말하죠. 능동적으로 기다린다는 것.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라 능동적으로 내가 준비하고 기다린다. 그럴 때 정말 시간의 빈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기다림이죠. 그런 게. 네. 그 말이 너무 와닿았어요. 희망이란 재료로 시간의 공백을 하나하나 채워넣는 것이 기다림이다. 혹시 그런 기다림이여야만 결실을 맺을 수 있죠. 정말. 그냥 아무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그날이 오기를 하고 기다리는 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가장 불행한 사람. 상대의 단점만을 발견하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는 건 어쩌면 스스로 내면이 가난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슬픈 일이다. 남을 칭찬할 줄 모르면서 칭찬만 받으려 하고, 남을 배려할 줄 모르면서 존중만 받으려 하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면서 사랑만 받으려 하는 건 그것은 얼마나 애처로운 일인가. 저는 이 글을 읽고 짧게 메모를 해놨어요. 나 자신만을 위한 삶보다 더불어 살 수 있는 마음을 갖고 그걸 유지하고 싶다라고요. 보통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면 그냥 나만의 안위, 나의 행복을 위해 산다.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근데 그래도 너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와 같이 있는 당신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라고 자꾸 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까지 행복해지는 그런 선순환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네. 그러려고 노력을 하죠, 저도. 그리고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쵸? 그냥 다를 뿐이죠. 그리고 그 사람은 그게 옳다고 생각해요, 진짜. 그리고 어떻게 내가 다른 시각에서 보면 또 그 사람 말이 다 옳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저 멍청한 사람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건 좀 어쩌면 기만일지도 모릅니다. 동그라미와 세모. 옛날 옛적에 세모와 동그라미가 살았습니다. 둘은 언덕에서 구르는 시합을 자주 했었는데 동그라미가 세모보다 훨씬 더 늘 빠르게 그렇게 내려갔죠. 세모는 동그라미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좀 달라지기로 했죠. 언덕에서 끊임없이 구르는 연습을 계속했어요. 어느새 세모의 모서리가 둥글게 그렇게 다듬어진 거예요. 이제는 말이에요. 세모는 동그라미와 비슷한 빠르기로 언덕을 내려갈 수 있게 되었답니다. 근데 천천히 구를 때 잘 보이던 언덕 주변의 풍경을 이젠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그러는 일을 쉽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세모는 열심히 구른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시간을 되돌려 과거로 돌아가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겉모습이 거의 동그라미로 변해버렸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세모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글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이 글을 처음 딱 다 읽고서 먼저 떠오르던 말이 남의 떡이 더 커 보인다라는 그 속담은 정말 사실이다. 사실에 맞는 것 같다. 진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어 맞는 말이지 않나. 정말 나랑 똑같은 떡을 들고 있는데 예? 그죠? 제게 더 맛있어 보이고 더 커 보여. 그죠? 내 거도 충분히 가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해요. 저도 그런 게 많아요. 나보다 별로 안 가 나보다 별로 큰 것도 아닌데 제게 더 좋아 보이고 막 제 걸로 바꾸고 싶고. 그래서 중고나라가 성행하나 봅니다. 농담이고요. 아무튼 그래요. 사람은 말이에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의 귀중함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나도 충분히 좋은 차를 갖고 있는데 저 차가 더 좋아 보이면 또 막 바꾸려고 하고 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옛날에. 하지만 또 그걸 사면 또 다른 차가 더 보여요. 더 좋은 게 보이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좀 만족하는, 좀 가지고 있는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살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부터요. 네. 저부터 그래야겠습니다. 없어지면 그제서야 그때 그걸 내가 정말 좋아했었는데 라고 생각하잖아요. 정말 가슴 아픈 일이죠. 뒤늦게 후회해봐야 돌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어떤 내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물건이든 말입니다. 오늘따라 이야기가 많이 하고 싶어지네요. 왜 그러지 이거? 사설이 길면 안 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도 대화하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책만 읽으면 뭔가 내 얘기만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물론 저만 말하고 있지만 그래도 들어주시는 분들도
뭐 웃을 때 웃고 그럴 것 같은데 그 느낌상 그래요. 네. 항상 감사한 마음이죠. 네. 마음을 지키는 일. 조선 중기의 문신 이수광은 두문정수라는 글귀를 남긴 바가 있다. 막을 두에 문문 고요할 정 지킬 수다. 문을 닫아 걸고 고요하게 지킨다 라는 표면적인 뜻 외에 밖으로 쏠리지 않고 자신을 지키면서 내면을 가다듬는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의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성찰을 통해 내면을 살펴가며 스스로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그래야 마음의 중심을 잡을 수 있다. 뭐든 중심을 잃으면 기울어지거나 가라앉기 마련이니까. 붕괴되는 건 순식간이다. 특히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 숨 돌릴 틈 없이 바삐 돌아가는 세상에 그런 물결에서 휩쓸려 떠내려가지 않으려면 내면을 살펴가며 마음을 지키는 수밖에 없다. 이게 정답인 것 같아요. 마음이란 건 굉장히 약한 것 같아요. 살면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다들 그렇게 느끼잖아요. 오늘 이렇게 컨디션이 좋은데, 오늘 이렇게 행복한데, 또 잠깐 무슨 일이 생기기만 해도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음이란 건 무너져 내리기 십상이잖아요. 그쵸? 그렇게 되잖아요. 또 그럴 때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다면 마음은 약하고 사람은 쉽게 낙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난 다시 이 힘든 상황을 또 처연하게 버텨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죠. 네. 그걸 모른다면 아, 또 우울해졌어. 아, 짜증나. 아, 어떡하지? 기분 좋은 걸 해야겠어. 이러면서 막 스트레스를 풀 걸 찾아내겠지만 마음이 또 마음이란 그런 것의 본성이 이렇게 나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잘 힘들 땐 또 차분하게 감싸 주어야 또 얘가 또 힘을 내서 나의 마음이 또 이렇게 힘을 내는구나 라는 걸 안다면 또 그렇게 처졌을 때도 버둥거리지 않을 수 있는 거죠. 네. 그걸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극명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마음은 언제나 힘들 수 있고 회복할 수 있다. 힘들 때 버텨내는 용기. 또 좋아져요. 또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애쓴다고 해서 좋아지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네. 차라리 애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좋아집니다. 막, 막 더 먹고, 뭐, 스트레스 풀려고 막 술을 먹거나, 뭐, 친구들을 막 만나고, 억지로 좀 웃어보려고 한다고 해서 마음이 좋아지지 않는 것 같아요. 오히려 운동을 할 때 더 상쾌해지는 마음을 얻을 수가 있죠. 또 빨리 더 좋은 상태로 바뀔 수 있는 건 음, 운동이 가장 큰 처방약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읽어드렸어요. 네. 참, 너무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이기주 작가님은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들을 말로 표현해낼 수 있는 재주를 가지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곁에 두고 보듬어 볼 책이에요. 네. 내 따뜻함이 조금
사그라들 것 같으면 꺼내들면 좋을 책인 거죠. 나의 마음이 식어가는 것 같으면 쇄신할 수 있는 그런 거죠. 네, 월요일도 또 행복하게 남은 한 주, 다른 한 주도 오는 한 주도 행복하게 같이 힘내봐요. 그러면 다음 주에 봐요. 갈게요. 안녕. 바이.